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의 꿈을 다뤄보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꿈에서 강사로 누군가를 가르치러 어딘가 갔어요. 장소는 약간 어두웠고 고풍스러운 가구, 책장, 의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강연을 시작하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스승님 강연장을 찾아서 제가 안내했고 제 강연장은 좁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자리가 찰수록 스승님을 찾기에 짜증이 났고 다시 장소를 알려줬어요. 왜 자꾸 여기로 오는지, 내가 왜 중간에서 안내하는지에 대해 화가 났어요. 잠깐 장면이 바뀌었는지 꿈이 끊겼는지 다음 장면에는 제가 강연을 마친 상황 같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의 장이 제가 일하는 동안 제 아기를 다른 곳에 뒀어요. 현실에서 장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강연장에선 제 아기가 없었고 강연이 끝나고 어떤 방에 가보니 방치된 아기가 방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어요. 그 아기 위에 사각형 하얀 솜니불이 덮여 있었는데 그걸 젖히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양수가 묻어있는 것처럼 투명한 점막에 쌓여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는 죽은 것 같았고 그걸 본 순간 제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내가 일하느라 아기를 방치해서 죽였구나. 상사인 장한테도 화가 났고 나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답답했어요. 꿈에 스승의 직접적인 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내게 미치는 스승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보다 잘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스승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든 아니면 스승에 대한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괴로워하든 또는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자책이든 꿈에 따르면 본질은 스승의 어떠함을 탓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스승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 봐야 할 나의 이슈라는 뜻이죠. 내가 강연을 시작하려는데 사람들은 스승님을 찾습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꿈속 나의 강연장이 좁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이는 마치 좁아진 나의 입지에 따른 불안과 짜증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에 있어서 나와 스승 사이에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면 사람들은 스승의 강의를 우선 선택할 것입니다. 내 쪽에 딱히 큰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면 사람들은 원류를 찾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자아는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감에 시달릴 것도 같습니다. 스승의 강연을 놓쳤다는 이유가 내 강연을 신청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강연을 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투사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렇게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다.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가지고 싶다. 입지가 좁다는 게 스승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인정하는 내 입지가 이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게 이게 이 강연의 내용이 진짜로 네 생각이야? 스승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에도 이 강연의 내용이 진짜로 네 건 것 같아. 자꾸 묻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좁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내 입지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자극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한편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뿐 아직 강연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이 사람들로 채워질수록 스승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압박이라는 단어를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한다면 추천될 만한 이미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스승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하는 이미지. 이는 강연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면서 강연자가 경험하는 압박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강연을 시작할 강연자로서는 이미 얼마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적잖은 심적 부담을 얻는 격입니다. 긴장의 정도는 심해질 것입니다. 스승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까지 발동하는 탓입니다. 더욱이 정성껏 준비한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스승의 뜻을 거스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공간의 스승은 부재하지만 내 공간의 스승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의식한 채로 강연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연하는 곳마다 스승은 그러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강연장에 스승을 모셔오는 사람들,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개입, 스승의 참석은 내 강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저 충실한 전달자에 머물러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면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개입이 사고 과정의 깊이를 주도하는 데 일조하는지 아니면 사고 과정의 협소화를 조장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꿈은 후자라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개입됨으로써 사고의 다양한 기능 중 암기와 요약 같은 기능만 중시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유함과 잠재력을 살리는 쪽으로 사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의 질타와 타박이 두려워 나만의 독창적 내용을 담은 강연을 표방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독창적 아이디어는 제 갈 길로 가서 결실을 이뤄내기보다 그대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개입이 사고의 깊이와 통찰 획득을 막는다면 피차 큰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참다운 스승의 모습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꿈 이미지를 통해서 꿈자아가 스승한테 어떤 투사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강연자에 대해서 권력을 투사하거든요. 스승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강연한다는 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미지여서 내가 스승한테 어떤 투사를 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면 이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 스승이라는 말이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선생님, 지도교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존경심을 드러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하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내 안에 안내자, 지도자, 지도교수 이런 인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있다면 나만의 이론 형성이 가능할까? 나만의 이론 창조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스를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뭔가 성역 같은 그런 어떤 존재, 이미 그런 결과물이 저 한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스승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좀 묘하게 의존을 조장하는 것 같거든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려 뭐라 그럴까? 반대급부로 그림자적 측면이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스승은 뭔가 굉장히 관대해야 되고 제자들이 그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판을 넓게 펼쳐줘야 될 것 같고 보통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다 알고 다 꿰뚫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내 입지를 이렇게 좁게 두는 것 자체가 내 입지를 조금 넓히려고 하면 어쨌든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만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답이 스승님은 항상 이거의 정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답을 구하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입지를 넓히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공간에서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감시자로 파견된 이들 같습니다. 스승이 정해둔 틀 내에서 충실하게 움직이는지를 감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실한 전달자,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이들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강연을 시도할 때마다 혹은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낌새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나타나는 회방꾼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아의 불안과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틀 밖으로 내쫓겨 가진 것을 잃는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깊고 넓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청출어람 청어람을 진실로 반기는 스승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 처한 현실의 사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스승이 내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실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이란 결국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의 집약이라 할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은 내게 스승의 방식을 답습하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로써 스트레스 받는 나인 것입니다. 꿈에서 스승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거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아가 스승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로 인해 스승은 의심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스승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으나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이 강연자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모냥 빠지게 직접적 간섭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강연자의 강연장에서 스승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강연자의 불안과 두려움은 충분히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구나. 스승의 곁을 떠나는 순간 도태되고 말겠구나. 스승의 방식을 따르는 수밖에 없구나. 그쪽이 안전하겠구나. 등등으로 흐르고 결국 스승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승이 보낸 감시자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이 스승이란 존재는 내 내면에서 마치 뭐 푸른 수염처럼 부정적 아니무스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스승은 점잖아야 되잖아. 오히려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면 모냥 빠지지 정말. 그야말로 체면 구기는 일이고. 우리가 왜 하느님을 믿는데 절대자이지만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것을 투사할 수가 있고 그 투사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권력의 측면이 여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스승이 적어도 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달인인 거지. 이 얘기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실제 스승이 그러한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스승이 그렇다는 거야. 그 얘기는 자아가 권력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거야.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스승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과시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그 점을 정말로 꿰뚫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안의 스승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나도 권력에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어. 강연자의 권력이 달콤한 이유가 추종자를 낳기 때문 아니겠어? 나도 내 추종자를 거느리고 싶지. 나한테 막 브라이트한 그런 투사를 막 이렇게 투척하기를 바라고 사실. 그리고 그게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투사는 반드시 깨어져. 크게 파토가 나버려. 스승의 개입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는 꿈의 후반부에서 드러나는데 죽음을 맞은 아기인 것입니다. 아기는 세상에 갓 나온 나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내가 품은 비전이자 내가 그리는 나의 미래입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와서도 양수 같은 투명 점막에 갇혀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면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스승의 그늘과 스승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작에 독립했어야 했습니다. 스승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게 되면 나의 아기는 방치되는가 봅니다. 나의 독자성, 나만의 방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개척자로 살기를 거부한 대가는 내 아기의 죽음입니다. 스승의 개입은 자아의 부족감을 강하게 부채질할 뿐이니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요원해집니다. 내 아기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강연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아기는 다른 방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 필히 상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강연 장소와 아기가 있는 방은 달랐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연 내용에 내 아기는 배제되었다는 뜻입니다.
강연 내용에 나의 비전을 잘 녹여내었는가 했을 때는 꿈이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연 장소에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나의 포부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채워지면 아기를 데려오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대기 시작하면서 나는 위축되었고 당초 세웠던 계획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간 겁을 먹었고 그래서 주춤거렸던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에 아기를 포함시키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스승의 방침과 방식을 따르기로 하면서 아기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 읽으면서 나한테 와서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일단 설득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과정은 내 안에 스승과 이제 부딪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좀 이런 생각? 그 질문에 자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의존인 거잖아. 스승이라는 게 텍스트이기도 하잖아. 제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뭔가를 건져서 이거를 내 걸로 해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막 뭔가를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책을 진짜로 음미해 본 경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게 하는 내 마음의 동력은 뭔가 내 무기를 찾아서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내 안에서 길러지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나한테 이런 컨셉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찾아서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반지처럼. 그런 것도 의존인 것 같아요. 그 힘이 외부에서 올 거라고. 근데 그게 묘하게 내 스스로 강해지는 거랑 또 달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왕자의 게임 책을 읽다가 그 산사범을 찾아 읽는데 산사가 처음에 조프리 만날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그 자기 머리를 너무 이제 잘 빗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묘사하는 그 한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뭐가 투사됐냐면 얘는 그래도 자기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빗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아주 순진한 시절에도 얘 뭔가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되게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걸 머무는 시간 동안에 제가 느낀 건 내가 이런 경험이 되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를 볼 때 난 지금 너무 부족해. 힘이 없고 근데 이걸 빨리 뭔가를 찾아서 강해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뭔가에 머물러서 음미하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면 빨리 의존해서 이렇게 취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텍스트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놓치는 경험이 뭐가 있냐면 비약적 발전, 비상하는 거. 그런 경험을 놓치더라고. 근데 사실 그 한 문장에 머물러서 혹은 그 한 단락에 머물러서 계속 음미해 보는 거. 나만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거, 캐내는 거. 그런 경험이 쌓이면은 어느 날 비상하거든. 비약적 발전을 하는 날이 온단 말이야. 꿈도 마찬가지거든. 하나의 꿈을 깊이 음미하면 왜요? 나 비난이 나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나 내 아기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지라 지키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양수 같은 투명 점막 때문입니다. 양수는 태아의 체온 유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 소화기관 성숙, 분만시 윤활유 등 대략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으로 나온 아기에게 자궁 속 환경을 그대로 조성해 줌으로써 자신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강단과 결단의 내공이 부족한 엄마의 위험한 기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아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둔감해지는 효과를 냈을 뿐이고 세상과 아기를 단절시킴으로써 아기의 자가호흡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수 같은 투명 점막은 자아 입장에서 행해진 말하자면 그 위험성을 간과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아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접근과 접촉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아가 행한 그 조치가 아니었다면 꿈속 장은 아기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양수 같은 투명 점막은 이를테면 아기에게 붙어있는 메모인 것입니다. 메모 내용은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인 것입니다. 강연장 안에 아기를 데려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잠시 아기를 맡기는 결단이라도 내렸어야 했습니다. 아기와 완전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아기에게 자궁 속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했고 그로써 할 일을 했다고 자위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나약한 엄마의 이기적 선택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개입이 초래하는 참사는 그렇습니다. 내 아기가 스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내 비전을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어떤 거예요?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고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주변과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치열업 해줄 수도 있고 네가 그걸 실제로 해보고 싶다면은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좀 독자적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충고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실제로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런 조언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그게 이제 내 소중함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난 이걸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면 격려받을 텐데. 그런데 격려를 자꾸 받다 보면 내가 갈 수 있나? 내 안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샘솟고 계속 뭔가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 내 안에서 구체성을 띌 텐데 스승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면 경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워. 이번에는 스승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음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내 강연장에 와서 스승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나를 각성시킬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만 스승을 찾아내는 이유는 그들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탓이라 하겠습니다.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각성하지 못하는 탓으로 그들은 재차 내 공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승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공간에 와서 스승을 찾아내는 사람들 역시도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강연 제목을 보고서 사람들은 스승의 강연이구나 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강연장에 들어와 보니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엉뚱한 이가 강연자인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는 둘의 강연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의 차별점을 갖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렸던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꿈속 스승은 내면에 존재하는 인물임을 밝혀둡니다.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하면 꿈속 스승은 자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답을 떠맡고 있는 인물 같습니다. 자아는 자신이 발견한 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스승에게 떠맡긴 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명명하는 순간 자신은 따르고 섬기는 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항상 배움이 부족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도대체 언제가 독립할 타이밍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꿈속 스승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그저 내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이들로 여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려 독자성과 차별점을 확보하라는 격려차 나를 찾아온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나의 개성을 녹여냄으로써 독자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두고 섣불리 타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대는 사람들은 내게 끝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승이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이라고.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하다고. 그 마음으로 강연 내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담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그리고 좀 더 당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부를 위해 나의 강연장마다 찾아와 스승을 찾아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그 작업에 소홀하여 너무도 소중한 내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약한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아기는 또 찾아올 것입니다. 꿈속의 아기는 나의 비전이고 내가 지금 아이를 당장 돌볼 처지가 안 되면 누군가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방식이 현실에서는 내 비전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의하고 뭐 이런 형태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꿈에선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40대 후반 여성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나의 그림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그 여성에게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꿈속의 장이 왜 내 아기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거꾸로 해봐야 되는데, 그 꿈속의 장이 나의 경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쭉 관계를 해왔다면 장이 나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아기를 맡기지 않겠는데, 뭐 내가 돌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이런 판단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걱정은 됐겠죠. 걱정은 되었겠지만 접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분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장한테 튀면 안 되죠. 나의 무엇이 그 장이 아기한테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의 무엇 때문에 그 장은 아기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여성이라면 아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에는 내가 보여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장에 대한 나의 불신이 충분히 장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자기가 좀 돌보다가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면 너무 복잡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관계에서를 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죠. 그 시간으로 쓰면 좋죠. 그래서 내가 이 장이란 여성한테 무엇을 투사했는지를 알면 좋고 거둘 수 있는 건 거둬들이면 좋고 문제는 스승에 있는 것이지 장에 있지 않다. 네, 오늘 여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